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의 내용이나 액션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초반에 그 배경과 세계관을 관객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액션의 반복이지. 10분이 넘어가는 액션 시퀀스가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일단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 액션이 끝나도 완급 조절이 적절히 되는 정도지 그 이후에 막 늘어지고 이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가 블라인드 시사회처럼 봤어요 이거를. 개봉하기 한 달 전에 봤는데 내가 워너브라더스 한국 지부 있는데 가서 봤는데 기대를 안 하고 봤어. 솔직히 광고만 봤을 때는 매드맥스 나도 들어보긴 들어봤고 옛날에 보긴 했는데 지금 나와서 이게 또 먹힐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 근데 딱 보자마자 생각이 틀려진 거지. 솔직히 지루하면은 핸드폰으로 시간 몇 시인가 봐. 안 봤던 것 같아 그냥. 화면에 빠지니까 집중도가 확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더라고 그냥. 그냥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후반에 보너스 영상이라고 해서 편집을 해서 한 번 더 보여줬는데 물론 좀 비슷한 장면이긴 한데 어느 거를 광고로 썼으면 좋겠느냐 하고서는 장면을 보여준 게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지루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되게 상세하게 적었던 것 같아. 후에 후기 같은 거 나한테 남겨달라고 그렇게 오거든 연락이. 아 이건 진짜 개봉하면 대박 날 것 같다고. 결국에는 이게 460만인가 그랬을 거야. 500만 조금 안 됐을 거야 이게. 내가 알기로는. 어벤져스만 아니었어도 그리고 또 이게 19세다 보니까 아쉬운 게 좀 이제 제약적인 게 걸려버려서 그렇지. 나는 좀 더 흥행을 했었을 것 같아 그냥. 만약에 그런 게 제약이 없었으면. 본격적으로 액션이 펼쳐질 때 모래폭풍이 치잖아. 근데 거기서 차랑 싸우다가 파편이 날아가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모래폭풍 속으로 완전 폭죽처럼 터지면서 날아가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너무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이게 싸움이 아니게 되는 느낌. 싸움이 거의 뭐 예술에 가까운 경지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아니 초반에 이 정도로 세게 보여주면은 후반에 어떻게 할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후반은 진짜 기괴한 거야. 장대 높이 같은 그걸로 애들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람들이. 그것도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CG를 원래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을 지옥 훈련을 시켜갖고 실제 촬영한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주인공들이 모는 그 차량에 다 덮치잖아. 맨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장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군단이 나타나다가 그 무리를 덮으면서 그 주위에서 장대가 왔다 갔다 할 줌을 넓게 잡아주면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과 음악을 보여줄 때 와 너무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느낌이 그때도 나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도 다 다른데 어떻게 연출하고 싶고 어떤 분위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확실하니까 그치. 진짜 압도당하더라고. 그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초반에 그런 차량들 있잖아. 이게 다 실제 제작된 거야. 119대였나? 하여튼간에 하나씩 다 일일이 집어가면서 감독이 보면서 이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 만든 작품들이 다 거기에 이제 영화에 투영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날로그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CG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모래바람? 그 정도만 딱 CG고 나머지는 거의 CG를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 퓨리오사 8은 당연히 CG를 썼겠지만 그런 거 빼고는 CG를 거의 안 쓰고 저번에 키리시마 얘기했을 때 청춘의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건 액션의 날 것이요. 이런 액션이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나는 희열을 느꼈었던 것 같아. 그냥 뭔가 부닥치고 뭔가 하는데 되게 투박한데 뭔가 멋있어. 난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서 초반 부분도 도입 부분이니까 이런 장면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 효식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그런 걱정도 살짝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충족을 해주더라고. 매드맥스의 액션을 좀 더 박진감 있게 만들어주는 몇 가지 요소들을 꼽아보자면 일단 아까 얘기한 드럼 사운드 그리고 두 번째로 꼽고 싶은 거는 가끔씩 전환해줘서 와이드 앵글로 먼 거리에서 전체를 조망해주는 이 시야를 보여주면서 스케일 자체를 한꺼번에 잡아주는 거지. 이거를 중간중간 삽입해주면서 관객이 일단 전체 정황이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하게 되고 이거 정말 파란만장하고 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지. 그리고 세 번째로 액션이 다 아까 명주가 말한 대로 거의 대부분 실제 액션이라는 거. 이런 요소들이 몇 가지 갖춰지니까 그냥 이거는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픽션이나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리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실제 리얼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 단단히 제 몫을 하는 게 만약에 이 감독이
실제 촬영을 한 80%하고 시즌에 20% 정도만 썼다라는 그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일단 나오는 인물 워보이들이 다 일단 몸짱이야. 그리고 딱 봐도 이건 CG 아니라 그냥 아날로그로 액션을 촬영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막 창으로 집어 던지고 던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 액션 자체도 저거 CG로 할 필요 없잖아. 창을 집어 던지는데 그걸 왜 CG로 해. 뭐 맞는 거야 CG로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다 날것이니까 육체적이지. 되게 육체적이고 날것이다 보니까 확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멀리서 와이드하게 해주는 앵글을 보여주면은 이거 지금 CG가 아닌데 저 규모의 저 정도면 와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네 이 느낌이 드니까 확실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퓨리오사랑 의사소통할 때도 워보이 중에서 위에 있는 애가 옆으로 타업봐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오래간만에 보는 멋있는 듯한 그렇게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죽창도 찌르고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라카 있잖아. 아까 막 칠해. 입에다 막 칠해서 좋은 죽음이다. 경배한다. 우리는 너를 축복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기억한다고. 기억한다. 그러고서는 죽잖아. 심지어는 나 그냥 예매를 해서 한 번 더 봤거든. 그 똑같은 장면을 보기는 하는데 그냥 웃기기도 하면서 나중에 짤방 같은 거에서 그런 게 또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패러디한다고 여기다가 막 라카치라고 은색으로 갖다가 그 라카가 식용으로 판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거 처음 들었어. 그렇고 막 칠해갖고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뭔 표식인가 그러면서 그냥 막 하다가 그러니까 초반 액션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잔 깨알 재미 같은 거? 그러니까 도입 부분에 그 액션도 좋고 깨알 재미도 좋고 나는 계속 기대하면서 중반부로 넘어갔었던 것 같아. 아마 이게 15세 정도 됐으면은 중고등학교에서 매드맥스 열풍이 불었겠지. 나들 기억하나 뭐 이런 거 유행어를 학교에서 도왔을 거 아니야. 그 실제로 의정부에서 그 졸업 앨범에도 그 빨간 내복 기타 치는 거 그걸로 졸업 앨범 치는 것도 있고. 나는 이 영화에서 장점이 물론 액션이야. 액션도 액션인데 나는 인간관계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되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할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땅에 가기 위해서 그것만 희망을 갖고 갔는데 막상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이고 돌아가자고 하는 계획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떻게 뭐 말로 구체적으로 저기에 뭐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계획은 이렇고 맥 빠지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 영화랑 맞지가 않잖아. 말이 많아지면. 그래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아라고 하면은 바로 뭐 가나다라 마고사 이렇게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의들이 있어야 되잖아. 실제로도 퓨리오사랑 맥스랑 무리들이 만났을 때도 처음엔 신뢰관계가 없다가 점점 쌓아가잖아. 근데 그 과정이 오그라들거나 억지스럽거나 그렇지가 않아. 저런 상황이고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저 정도에서 저 사람들이 화합하는 게 맞겠다 싶은 느낌이 들고 그 와중에서도 맥스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들로 하여금 저 사람 저런 인물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맥스가 떠날 때도 괜히 떠나는 게 아니구나. 원래 저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당위성이 서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말로 하지 않아. 그게 난 굉장히 높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무언가 소재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중시하고 다룬다는 거. 특히 나는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맥스가 퓨리오사와 아내들의 무리를 만났을 때 딱 처음에 봤을 때 물을 달라고 하잖아. 호수 물 보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쫄아서 뒷검질 치듯이 막 종종걸음 가면서 물 호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임신한 배 내밀면서 당당하게 호수를 들고 가. 그래서 그 호수와 그 임신한 배가 옆모습이 딱 카메라에 보이는데 와, 나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와, 진짜 명장면인 것 같았어. 그 배에 갖고 있는 그 생명, 악이라고 하는 그 생명, 그치. 그리고 이 물, 너무 귀한 거잖아, 이 상황에서. 이게 너의 어머니의 양수다. 너희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하나 갑툭튀에 나왔냐면은 어떤 미국 그 영화 평론가 한 명이 이거는 페미니즘 영화다. 여성 우월주의 이런 영화를 갖다가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여성 우월주의 뭐 그런 거보다도 그냥 물론 효식이한테는 명장면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냥 고지고대로 넘어갔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냥 일단 5명이 중요한 거는 계속 다 설명이 돼. 그냥 대사 몇 마디 없는데도 그냥 나도 알겠어. 그냥 이미지만 봐도 알겠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현실사회 사람들의 그 유대관계보다도 더 끈끈해서 보기 좋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눅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냥 5명의 부인들 중에 그 한 명하고 또 이야기가 잘 통하잖아 나중에는. 근데 그 눅스의 마음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빠지게끔 만드는 뭔가가 나는 있었던 것 같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그런 거? 정 같은 게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나는 그래서 눅스를 갖다가 좀 특징적으로 잘 봤었던 것 같아. 뭐 페미니즘 얘기하긴 했는데 그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게 원래 매드맥스 시리즈에서 여전사는 항상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당당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물이라고 하는 호수랑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가 동시에 잡히는 그 장면이 이 영화를 끌어가는 최고의 핵심 에너지잖아.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이 이모타는 이 아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체,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들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그 한 장면에 그냥 바로 박아넣는 것 자체가 너무 도발적인 데다가 너무 충격적인 거지. 그 느낌을 비유하자면은 칠드런 오브 맨에 비유할 수 있겠지. 인류가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기 같은 느낌. 상황적으로도 너무나도 숭고한 상황이잖아. 이 상황은. 저것들은 너무 귀한 거고. 그래서 보통 감독이 아니구나 싶었어. 액션만 할 줄 아는 감독이 아니구나. 구도부터 그 소재를 다루는 같이 그렇게 정면에 배치했다는 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그 효식이가 인간관계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의 장점을 좀 더 보충하자면 그런 인간관계와 주제의식이 모두 액션으로 전달된다는 거. 예컨대 처음에 서로 불신하고 드자비즈를 벌이고 격투를 하던 퓨리오사와 맥스가 어떻게 혈맹이 되냐면은 같이 싸우면서 협력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동조하게 된단 말이야. 예컨대 이런 장면이 있어. 그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대가 오는데 그걸 저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맥스가 먼저 권총으로 창문을 깨. 그럼 창문이 깨진 틈으로 퓨리오사가 신호탄을 쏘는 거지. 그리고 그 신호탄을 맞고서 오토바이가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확인이 되고 그게 관객들도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 얘네는 싸우면서 호흡이 맞고 그러면서 자연히 동지가 되고 동맹이 되고 이렇다는 거네.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의 전개를 나는 너를 사랑해, 워아이니 이런 쓸데없는 대사 하나 없이 그냥 똑같은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일치를 보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거지. 그치. 그 중에 하나 또 드러난 장면을 얘기하자면은 그 아내들 중에 흑인 여성이 있잖아. 여성이 이제 저격총에 3발을 장전해주는데 맥스가 이제 멀리서 네 발. 4발이었나? 멀리서 오는 적을 보고 3발인가 2발인가 쐈는데 안 맞잖아. 그러고 나서 맡기잖아 퓨리오사한테. 그리고 어깨로 내주잖아. 그거 자체가 그치.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 둘이 이제 어떤 관계다 이런 거 자체를. 그리고 그 오토바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지 선수들. 아 선수들이라고 그렇지. 익스트림 스포츠 출신 선수들인데 조지 밀러 그 대본 받아보고 되게 황당했었대.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연출 구도만 이렇게 잡아서 할 거다 뭐 그런 거는 설명했겠지. 그런데 선수들한테 맡겼어 그 액션 장면에? 그러니까 반반이긴 반반인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장면을 살려줬다고 봐야 되나? 그 장면 얘기하는 거지? 그 차가 움직이다가 오토바이들이 언덕 같은 거 점프하면서 폭탄 집어던지고 그 장면 얘기하는 거지? 롱라이더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그 터널을 추격해 오는데 막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나는 거기에서 더 끈끈해진 것 같아. 그 상황 자체로 설명이 다 되잖아 사람들한테. 아 이런 장면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되게 끈끈해진 거예요. 그러고선 3번째 액션 장면 넘어가기 전에도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좀 풀어내잖아. 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잘 넘어갔다고 보거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장치들로 인물 간의 대립과 캐릭터의 대조를 시킨다는 점을 또 꼽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첫 장면에서 임모탄이 등장할 때 딱 보면 일단 좀 질병 걸린 것 같고 병약해 보이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벨트를 메고 마스크를 쓰고 뒤에 기계들이 작동되면서 임모탄이란 존재도 딱 등장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정말 기계왕국의 왕인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 기계왕국의 왕이 어떻게 죽냐면은 퓨리오사가 자기가 끼고 있던 의수를 추처럼 이용해서 바퀴에 그 빨려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거를 마스크와 연결해서 임모탄의 얼굴을 뜯어내서 죽이잖아. 맞아. 말하자면은 인공적인 의수를 버리고서 기계왕국의 왕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 잘린 팔을 가지고 오롯이 인간으로서 일어서는 완전히 막장이 된, 그리고 정말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일어서는 그런 대조를 보여준다는 거지. 그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 말하자면은 인간 퓨리오사가 기계를 없애버리는 뭐 이런 장면이 되는 거지. 임신한 아내 중에 거의 만삭인 아내가 있잖아. 스플렌디드. 스플렌디드가 이모탄이 총으로 쏠라 그랬는데 문을 열어갖고 자기를 맞추게 해서 인간방패를 하는 등 또 자동차에서 떨어질랑 말랑 하는 액션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했을 때 맥스가 잘했다고 엄지손가락을 척 해주잖아. 엄지척 해주잖아. 근데 그 예상을 깨고 떨어져서 뭐 죽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액션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장인데 이런 방식이 맞지 확실히 이런 영화에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인물들은 고민하지 않아. 진지병 걸리지 않아. 없어. 그런 거 없어. 자의식 과잉이 넘쳐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스플렌디드가 죽은 장면도 보면은 발을 헛디딘 게 맥스와 처음 만났을 때 맥스가 총으로 쏴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헛디딘 거잖아. 말하자면 맥스 때문에 죽은 거잖아. 일반적인 영화면은 아 씨발 나 때문에 죽었어 이러면서 자기의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일어서는 영웅의 모습 이런 걸 보여주잖아. 물론 그걸 잘 만들면 괜찮은데 때로는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좀 쓸데없어 보이고 자뻑 같아 보이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맥스는 그런 거 없어. 그냥 깔끔하게 툭툭 털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찾아서 한 발 한 발 내딛어 나간단 말이야. 거품이 전혀 없지. 진짜 군더더기가 없지 진짜.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다 그래. 퓨리오사도 녹색의 땅 망했다는 거 알았을 때 무슨 온갖 절규를 쏟아내면서 러닝타임 잡아먹고 이러지 않아. 그냥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좀 흘리고 끝이야. 얼마나 깔끔해. 고함 한번 질러주고 허공에 총 쏘고 막 이런 짓 안 해.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고 또 맥스가 간단 명료하게 해결책 내놓잖아. 다시 돌아갈까? 그래. 그러고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워보이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워보이들은 동료가 죽는데 널 기억할게! 그러고서 시원하게 패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으니까 병신 같았어. 유쾌하다고 봐야 되나?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뭐 남자애들끼리 노는 거 같지. 그냥 질질 끌지 않으니까 그거는 참 좋아. 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간단 명료하게 딱딱딱딱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으니까 사람들한테 이해가 다 되잖아.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남자애들이 노는 모습을 남자애들이 즐기기에 전혀 손색이 없으면서 여성의 자리도 마련해줬다는 거. 난 뭐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다 아니다 이건 좀 소모적인 논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여성이란 존재의 가치와 신비함을 과대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전달하잖아. 이런 액션 영화에서 여성에게서 충분히 활용할 만한 소재나 포텐셜이 있다는 거? 그런 걸 전달했다는 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 쭉 얘기해왔던 것처럼 생명을 많이 이야기해왔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모탄도 결국에는 나중에 죽은 부인한테 아직도 배가 나온 상태에서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잖아. 악당조차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 그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윈윈을 한다고 봐야 되지. 상승 효과를 계속 보는 것 같아. 뭔가 감소되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냥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난 그런 면은 별로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확실히 액션도 그렇고 뭐 이렇게 군더더기도 없긴 하지만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그 녹색당 거기가 없어진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잖아. 맥스는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고 퓨리오사랑 무리들은 160일 동안 건너서 그곳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맥스가 이렇게 뭐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헛된 꿈과 희망을 던져준 다음에 다시 돌아가잖아. 시타델로. 근데 사실 나는 이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 설득력이 없는 설득이었는데 그것을 되게 기뻐하면서 설득을 당한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 병력과 전투력 가지고는 시타델에 안전하게 갈 리가 없거든. 당연한 생각으로는 가기 전에 죽는 게 맞아. 영화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스토리가 말이 안 되긴 하지. 너무 무모하지. 아무리 이 영화에서 락 전신으로 막 부딪혀 보겠다 그렇다손 쳐도 그거는 그 워보이나 그쪽 무리들 얘기고 얘네들은 그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스토리상 난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찾아보자면 결함이 좀 많지. 초반부에 일단 퓨리오사가 도망치는 장면부터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허술한 계획이잖아. 임무탄의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이라는
퓨리오사라는 대장군이 뭐 이렇게 허접한 탈출 계획을 마련하고서 자기 부하들도 컨트롤 못하고 뭐 이러나 생각이 일단 들지. 그치. 근데 뭐 결함을 여러 가지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난 뭐 충분히 익스큐즈하면서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아. 물론 그런 것까지 다 갖췄으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었겠지. 그 중에서 최고 결함은 사실 그거지. 거래를 하러 가잖아. 그 퓨리오사가 그 아내들을 데리고. 롱라이더. 근데 뒤에 악당 무리들이 많이 오니까 오히려 퓨리오사한테 총을 쏘잖아. 협상하려는 애들이. 그걸 맥스가 차를 운전해서 빠져나가잖아. 맥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상 솔직히 허점이 많아 사실. 퓨리오사가 사실 그렇게 유능하진 않아. 총 좀 잘 쏘고 여자치고 싸움 좀 한다 이 정도지. 차 몰 줄 안다 이 정도지 뭐. 그렇게 막 치밀하진 않아 전략이. 엔진 수리할 록스 없었으면 그냥 망하는 거야 다. 맞아. 엔진 수리도 개만할 수 있었지. 그것도 그러네. 그런 거는 좀 짜잘한 요소긴 하지만 여정을 다시 돌아와서 무모한 도전을 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큰 전환이잖아. 그치. 액션 자체가 아주 거대해지는 순간이니까. 결말이 뭐 어쨌든 퓨리오사가 돌아와서 뭐 새로운 제국이 탄생되고 그것까지는 오케이였는데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규모가 일단 다르니까 퓨리오사 무리의 전투력과 이모탄의 무리의 전투력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뻥뻥 쏴지는 액션, 마이클 베이가 보여줄 듯한 폭탄이 뽕뽕 터지고 막 어디서 파편이 날아다니고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맨몸 액션,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대서부터 하는 그 회전이나 그 중에서도 약간 인물 간의 관계가 좀 나오잖아. 그 이모탄의 아들인데 덩치 큰 놈이 이제 전응한 그 걔랑 뭐 이렇게 아내랑 해가지고 또 퓨리오사를 어떻게 살짝 도와주고 그 와중에 이제 할머니들이 뭐 아주 숭고한 희생들을 하시고 뭐 그런 얘기로 따지고 봤을 때는 이거 내용이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오케이. 재밌게 지금 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오케이. 나름 쫄깃쫄깃하고 긴장도 돼. 그러니까 재밌어. 이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었어. 이거에 대해서 듀나라는 평론가가 평을 남긴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스토리를 따지는 거는 백조의 호수에 대해서 스토리를 따지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백조의 호수는 그냥 발레가 중요한 것이듯 이건 그냥 액션 그 자체로 보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난 공감이 많이 갔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잘못됐을 때 이 영화 왜 이런 스토리로 가지?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순간에 몰입이 안 깨진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판단하게 되고 영화에서 몰입하던 내 감정이 빠져나오게 되잖아. 제3자로서 완전히. 근데 그럴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용인하고 영화에서 그 흐름을 빠져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할 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 최동원 영화랑 대조를 해보면 최동원은 그런 몰입감이 깨지는 것을 사기를 통해서 방지를 했다면 범죄 재구성에서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좁히고 때리고 부수면서 몰입감이 깨지는 걸 막았다고 봐야겠지. 아니 일단 두들겨 패고 있는데 뭐 이 새끼 존나 족밥인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일단 내가 처맞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딱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번에 그러니까 범죄 재구성 얘기하면서 사기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 우리가 결국에는 현혹 당했어요. 별점 얼마 줄게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사기라기보다도 타협이야. 타협? 내가 봤을 때는 타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좀 부족한 게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랬는데 결국에는 할머니의 숭고한 희생. 그 장대로 갔다가 또 현혹이 돼요. 근데 그게 현혹이라기보다도 나는 그냥 타협인 것 같아.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액션으로 많이 보게끔 되잖아. 이 영화가 내용보다도 나는 액션의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나는 거의 요즘 나온 거 중에서는 탑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만큼 이렇게 액션을 한 게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희열을 느끼면서 보는 거야. 내용보다도 어떻게 될까 저게 어떻게 전개가 될 거지? 흥미진진하게 본 거지. 아까 전에 와이드 컷 그런 것도 찍어주고 또 부분 요소마다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어서 넣어주고 별로 나는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저 장면을 갖다가 편집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기도 힘들었겠다. 난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더라고 내용보다도.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연기력 딸린다고 그랬잖아. 그 임산부 연기하면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표정이 좀 어색한 것 같았어. 얼굴도 예쁘고 중요한 역할 맡았는데
흑인 아내분은 제 몫을 다 하잖아. 노잉. 노잉은 제 몫을 다 하잖아. 근데 나는 별로. 그냥 뭔가 급박한 상황인데 더 긴장감을 줘야 되는데. 물론 생명을 보여주면서 막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거는 좋게 봤는데 조금 어색하게 봤었던 것 같아. 마무리로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액션 자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몰고 가지만 그 액션 자체로 인물들의 관계까지 표현하는 영화. 또한 인물들의 관계나 특성을 이렇게 설명충처럼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이 영화에서는 어색할 수 있지만 많은 영화들이 그런 오류를 범해. 하지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정한 스타일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액션이면 액션, 인물들의 관계면 관계,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이나 생명에 대한 소재, 그런 것까지 군더더기 없이 거품 없이 보는 데 있어서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로지 한 가지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끝까지 그 영화를 몰고 나갔다는 점이 칭찬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 영화를 무성 영화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난 적절한 비교라고 생각해. 무성 영화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흑백 무성 영화들에서는 정말 필요한 대사들은 잠깐 자막만 몇 개 띄우고 끝이잖아. 그런 거로 만들어도 사실 무리가 없는 영화잖아. 그 점에서 음성이 없는 영화의 장점을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치면은 빨간 내복이 슬퍼하지 않을까? 아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할리우드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물론 이 시리즈는 80년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맥락적인 차원에서는 70년대와 좀 더 맞닿아 있는데 70년대 헐리우드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베이비붐 세대란 말이야. 9세대에 비해서 훨씬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았던 시대지. 그리고 이 젊은 층은 자신들의 부모들과 달리 전쟁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배를 골마본 것도 아니고 굉장한 풍요를 누렸어. 딱히 상처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니야. 아주 무탈하게 성인까지 잘 자랐던 세대지.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 자체가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지. 훨씬 교양이 있고 문화적인 요구가 강하고 수요가 충분하고 좀 더 새로운 거를 향유하고 싶었던 이런 계층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새로이 등장한 베이비붐 세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할리우드에서 어떤 식의 상업 전략을 폈냐면 지금까지 그런 뻔한 상업 영화가 아니라 컬트적이고 실험적이고 젊은 층들의 구미를 끌만한 좀 지적이고 교양적인 이런 작품들을 낼 수 있는 감독들을 대거 기용해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이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인물들이 큐브릭이라든가 아니면 프란시스 코폴라 대부 감독이지. 뭐 우디 앨런이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할리우드 거장들이 이때 나온 감독들이란 말이야. 그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맞춰서 등장한 실험적인 감독들이 그 당대 상업 전략의 주류를 이뤘다는 거지. 매드맥스는 그 유행의 끝물에 있었던 거고. 주류 영화하고는 다른 영화잖아. 장르 영화고 서브컬처고. 그런데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거고. 근데 이 영화가 수십 년 동안 계보가 끊겼다가 3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등장을 했어. 말하자면 이거는 80년대의 유산이 우리 눈앞에 딱 펼쳐진 거지. 그 결과가 어떠냐? 아주 성공적이지. 그치.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할리우드의 70년대 전성기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문화적인 충만감들. 지금까지 영화들은 뭐 했나? 뭐 이런 것들. 특히 한국 영화. 과거로 돌아왔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고전에서 찾을 수 있는 원초적인 재미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플롯과 스토리의 결함 그리고 이 소재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모두 탐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예컨대 포스트 아포칼립스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매체를 가리지 않고 꼽자면 나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코믹스를 꼽고 싶은데 나우시카 같은 경우 굉장한 전복성을 갖고 있거든. 처음에는 자연 친화 뭐 이런 메시지로 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완전히 뒤집힌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치. 자연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인위였을 뿐이고 지금의 인간은 아주 깨끗한 자연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고 때를 묻힌 채 더러운 존재로서 오염된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비참한 인간의 운명을 직시하면서 끝나는 이런 작품이란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매드맥스는 그런 것까지 꼭 충족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무게감이 좀 가볍지 그 점에서는. 마지막에 그냥 시타대 와가지고 민중들 구원하고 우리 미션 컴플릿 우리 짱짱맨 하고 끝이잖아. 사실 난 거기서 민중들이 환호하고 아무 고민과 불안감과 저항 없이
저항과 경계 없이 추대하잖아. 퓨리오사 일행을 영웅으로 떠받들잖아. 참 미개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 솔직히. 완전 우민들 아니야, 우민들. 그 점에서 좀 아쉬웠어. 이 스케일과 이 박력을 정말 묵직한 스토리와 함께 결합해서 만들었으면은 정말 영화사의 길이 남을 대작이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지금도 이름이 남았겠지만. 그래서 별점은 3개 반 정도로. 아예 별점까지 마무리를 했구나. 아, 3개 반이야? 아, 그래? 저는요, 그냥 5개요. 이번 연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진짜 웬만하지 않으면 이 영화는 뛰어넘을 수 없겠구나. 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물론 미개하다고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건 좀 이해가 돼. 왜냐하면은 이모탄이 죽었잖아. 절대 권력자가 죽었는데 또 누구를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누군가가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퓨리오사라는 인물 존재 자체였고, 물론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있긴 하지, 확실히.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영화를 왜 5개 주냐면 그냥 사람들이 일단은 닥치고 한번 봐야 돼.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야지. 물론 거리낌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게 그 하얀 분칠을 하는 그 워보이라든가 아니면은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어. 사실은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 일단은 뭐 저렇게 흉측스러운 게 다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용적이라든가 액션 같은 거에서는 나는 거의 깔 게 없다고 봐요. 조지 밀러가 30년 동안 그 추격했던 거를 갖다 모두 다 쏟아 부은 작품인데, 물론 시리즈가 한 편, 2편 더 나오겠지만 그래도 난 이거 자체만으로도 2015년도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액션과 내용이 전부 다 동시에 머물 수 있게끔 만드는 좋은 영화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 번 정도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난 5개로 주고 싶네요. 네. 나는 이 영화가 철저하게 경건한 락을 위하여 바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 처음부터 끝까지 락이라고 하는 그 박력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거든. 다만 나도 스미스와 동일하게 스토리상으로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나 끝에 있어서의 맥이 빠지는 그 느낌은 아쉽다고 생각을 해. 너무 아쉬워. 혹자는 이 영화를 두고 다크나이트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무게감은 매우 다르지. 하지만 액션에 있어서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이상이지 않나? 액션은 다크나이트와 비교할 게 아니지. 그건 비교할 게 아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우리 두 친구가 바로 즉각 대답이 나오는 게, 액션은 당연히 다크나이트보다는 좋지만 무게감은 확실히 다크나이트보다 훨씬 떨어진다. 나의 이 의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야. 말 그대로 가벼워.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가벼웠을 영화고 그런 의도로 만든 영화지만 좀 더 요구하는 건 무리가 아니지 않나? 그치. 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나중에 시리즈로 나오면서 사람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 근데 마치 비슷한 류의 액션이 뭐 시리즈 뒤에서도 계속 나온다면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속편을 만들기가 더 힘든 법이긴 또 하니까. 뭐 시리즈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뭐 더 좋게 나온다면 내가 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액션을 강조하기는 하되 액션이 펼쳐지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플롯을 좀 바꿀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계속 카 체이스잖아. 추격전이고. 근데 뭐 다음에는 뭐 공성전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공성전? 차로 갔다가 그러니까 공성전 뭐 하면 반지의제왕 2의 액션씬과 반지의제왕 3의 액션씬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 그게 공성전? 난 생각을 못 해봤다. 그거는 차로 갔다가 공성전은 생각을 못 해봤다. 근데 매드맥스 2는 공성전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반지의제왕은 액션이나 판타지적인 그 장르도 그렇지만 던져지는 메시지나 생각할 거리에 대해서 분명히 영화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매드맥스 얘기하고는 있지만 뭐 반지의제왕의 위험이 되기도 하네. 오스카를 탔으니까. 저희 오늘 매드맥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